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26회차. 26회차는 오늘 월요일이 발행되는 게 아니고 3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에 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토 대상 경기 중에서 K리그, 2023 시즌 K리그2 개막 라운드거든요. 그래서 6경기 분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이 경남과 부천의 맞대결인데요. 지난 시즌 경남이 부천 상대를 한 번도 못 이겼죠. 그래서 설기현 감독도 이 부천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미디어데이에 발언하기도 했어요. 근데 경남은 작년 여름에 이제 윌리안이랑 에르난데스가 나가는데 겨울에 티아고까지 아웃이 되면서 이 대전으로 이적을 했는데 외국인 팀 공격을 이끌던 외국인 공격수들 조합이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재편을 했다고 하는데 경기력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 시즌 개막이 안 한 상황인 만큼 그래도 중원에서 이광진과 이우혁 이 두 미드필더는 굉장히 노련미가 있고 경험치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부천 역시 닐슨 주니어 선수를 지켜냈죠. 이 닐슨 주니어가 있는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3백 운영하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그다음에 역습 이 전술을 재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술이 간단해 보여도 지난 시즌 굉장히 검증이 된 전술이었죠. 리그 4위를 했고 골도 꽤나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대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왼쪽 사이드에 있던 조현택 선수가 이제 임대 복귀하면서 울산으로 이적을 한 것 외에는 큰 전력 누수가 없고 나름 보강도 잘한 그런 시즌 준비를 마쳤죠. 해외 아직 배트맨 배당은 이제 3월 1일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배트맨 배당은 없고요. 해외 배당을 봤을 때는 경남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이 지난 시즌에 대비해서 전력 손실이 경남은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부천은 큰 손실이 없는 만큼 이 경기 부천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남의 패, 핸디를 받는다고 해도 경남의 패. 그리고 원래 골을 많이 넣을 상황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K리그2에 처음 합류하는 이 천안 CTFC죠. 그리고 전통의 명가지만 지금 K리그2에 머물고 있는 부산입니다. 이 천안은 K3에서 이제 프로와 첫 시즌을 맞이를 했는데 이 감독도 프로 경험이 없는 감독이고 전체적인 선수단 구성도 어린 선수 위주의 구성을 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많이 뛰거나 이런 패기 있는 모습은 있을 수 있는데 짜임새 있는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나마 이 경험치가 있는 수원 삼성에서 뛰었었던 이 다미르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이 선수는 공격적인 역할은 굉장히 잘 해주는데 미드필더로서의 수비 가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수원에서도 그렇게 중용받지는 못했던 선수입니다. 부산은 이제 박진석 감독 체제로 이 선수단 구성을 완료를 했죠. 이 박종우 선수도 좀 계약 사인이 늦어지긴 했지만 팀에 잔류를 했고 권혁규 선수도 해외 유럽 구단에 오퍼가 있었지만 팀에 잔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박종우와 권혁규가 있는 만큼 중원에서의 수비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발렌티누스가 떠나긴 했지만 이한도 선수가 있는 만큼 이 3백 라인도 굉장히 견고함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은 또 최건주 선수가 안산에서 합류하면서 이 공격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대구에서 합류했던 라마스가 전개 플레이를 해주면은 이 최건주를 활용한 상대 뒷공간을 노린 속공이 굉장히 매서울 부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K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이 천안보다는 노련미를 앞세운 부산이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안의 패, 핸디를 천안이 저렇게 받게 되면 패가 되겠죠. 그리고 부산이 예상 외로 첫 경기를 치르는 천안의 골문을 많이 두드릴 것 같아요. 오버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 전남과 안양의 경기인데요. 전남은 지난 시즌 K리그2의 최하위였습니다. 시즌 중간에 감독 교체가 있었지만 감독 교체 효과도 별로 보지 못했던 그런 처참한 시즌이었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2m의 장신 공격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력을 보강을 했다고 하고 또 아스나이 선수도 안산에서 데리고 오면서 오른쪽 측면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 아스나이 선수도 크로스의 구질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만큼 이 장신 공격수를 향한 크로스 전개만 잘 이루어진다면은 예상 외로 전남이 지난 시즌의 부진을 빠르게 털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건은 과연 수비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지가 미지수입니다. 수원 삼성에서 최정원을 영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난 시즌 실점이 굉장히 많았던 전남인 만큼 이 공격 보강보다는 수비적으로 어떻게 밸런스를 잡았을지가 관건이죠. 안양은 지난 시즌 팀 공격을 이끌었던 이 아코스티와 김경중 이 윙어들이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1부 리그 경험을 갖고 있는 안용우와 조성준을 제주와 대구에서부터 영입을 했죠. 큰 전력적인 마이너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 미드필더 김정현과 안드리고 이 조합을 지켜냈다라는 건데 이 두 선수가 부상 없이 나선다고만 하면 K리그2 최강으로 꼽히고 있는 김천보다도
중원 플레이에서는 더 안양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코스타리카 대표 경력이 있는 조나탄 선수도 건재한 만큼 공격력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시즌만큼이나 더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멤버 구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안양이죠. 변화를 가져온 전남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안양이 확실하게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전남의 패. 근데 많은 골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첫 경기죠. 이 핸디를 전남에 받게 되면 무승부, 그리고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강등된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최하위로 강등된 다이렉트 강등된 성남과 안산의 맞대결입니다. 성남은 이제 이경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선수 영입을 K리그 1에서 뭐 유망주들, 근데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벤치 멤버였던 유망주들을 영입을 했죠. 예를 들어서 수원 삼성에서 이 미드필더 박상혁이나 공격수 유주환 이런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K리그로 지난 시즌 큰 임팩트를 줬던 김지수가 건재하고 있고, 노장 김영광 골키퍼도 아직 팀에 남아있는 만큼 수비 라인 쪽에서는 K리그 2에서 나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관건은 뮬리치가 최근 한 2년 동안 이 성남 공격의 뼈대 역할을 해왔는데, 이 뮬리치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하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안산은 전력 누수가 너무 많죠. 아스나이, 두아르테, 최건주 이런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갔고, 대신에 뭐 큰 영입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혼혈 어린 선수들을 4명 정도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영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죠. 전력 누수가 너무 큰 안산이죠. 새로운 감독 체제의 이 성남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성남은 이 뮬리치의 공백이 관건입니다. 그래도 뭐 유주환이라든가 전상수라든가 기존 공격진들의 활약에 기대를 하면서 이 성남의 성남이 많은 골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남이 핸디를 받게 되면은 무승부,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이 충남 아산과 김천 상무의 맞대결인데, 뭐 객관적인 팀의 무게감만 봤었을 때는 이 김천 쪽으로 그냥 확 기우는 경기인데, 이 충남 박동혁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그 득점왕을 했던 유강현 선수가 나갔지만 안산에서 두아르테라는 확실한 왼발 킬러를 데리고 왔고, K리그 1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 고무열 선수도 영입을 해서 전력이 더 보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무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5월은 돼야지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원체 수비 밸런스는 잘 잡아놓고 있는 팀인 만큼 이 포백 기준으로 수비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지난 시즌 거의 최소 실점에 가까운 그런 수비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김천은 지난 겨울 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이 영입을 또 했죠. 이 조용욱, 특히 FC서울에서 활약했던 조용욱 선수의 활약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김지현과 함께 뭐 비겐스몰로 설 수도 있고, 두 선수 모두 측면 플레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좌우 벌려서 안으로 파고드는 다양한 공격 전술이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체 호화 군단인데다가 뭐 원두재 같은 국가대표급 미드필더, 뭐 원두재는 센터백도 소화가 다 되죠. 이영재 같은 선수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미들, 수비 모두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줄 거예요. 다만 김천은 그동안에 김천의 활약을 이끌어왔던 김태환 감독이 떠나고 이 성환수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좀 관건이긴 합니다. 그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 개인 간의 역량 차이가 너무나 큰 매첩인 만큼 경기 충남 아산의 패, 핸디를 받게 되면은 무승부가 예상입니다. 많은 득점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체 아산이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인 만큼. 그리고 오버 예상을 합니다. 한 2대1 이런 스코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 서울 이랜드와 이 충북 청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예측이 굉장히 난해한데, 이 서울 이랜드 역시 감독을 바꿨습니다. K리그 데뷔전을 치를 이 박춘균 감독인데, 전술적인 변화도 갖고 올 것이고 선수단의 변화도 굉장히 클 거예요. 뭐 기대를 모아서 데리고 왔던 김민성 선수는 결국 서울 이랜드에서 별것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포항으로 이적을 했죠. 이 새로운 선수단 빠르게 갈피를 잡는 게 이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는 이제 감독은 경험치가 굉장히 많은 분이죠. 이 최윤경 감독이 사령탑에 올라 있는데, 지난해 김포가 보여줬던 만큼의 역량도 보여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선수단 구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여부는 미지수지만, 기존 토종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 K4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고, 아무래도 리그의 수준 차이가 있는 만큼 좀 힘든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윤보상 골키퍼 굉장히 선방 능력이 뛰어난 골키퍼가 자리를 잡고 있죠. 크게 실점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랜드 결정력이 관건이긴 한데, 이 청주 선수단이 K리그 템포로 과연 쫓아갈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되겠죠. 이건 서울의 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직 투표지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만 해서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